한국한테 이겼다. K뷰티 열풍을 막았다. 미국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미국 화장품 산업을 살리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 뷰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제니퍼 톰슨이 백악관 회의에서 자신만만하게 던진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후 그녀는 한국 땅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관세 부과 직후 미국 전역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새벽 5시부터 한국 화장품 사러 줄 서는 미국인들, 토너 하나 사려고 3시간씩 기다리는 여성들, 심지어 뷰티 쇼핑하러 한국행 비행기 타는 미국 시민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관세가 막으려던 건 한국 제품이었지만 정작 막힌 건 미국 여성들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꿈이었어요. K뷰티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우는 10대 소녀들, 딸 결혼식용 화장품 사려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연 제니퍼 교수는 어떤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 뷰티의 숨겨진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니퍼 톰슨입니다.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죠.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무역정책회의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앞에 놓인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화장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십시오. K뷰티 제품이 32%, 스킨케어 분야 28%까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옆자리의 상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욱 힘주어 말했죠. 미국 화장품 산업을 살리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 뷰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1시간 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 화장품의 관세 부과. 미국 뷰티 업계를 되찾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었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제 이론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한국 화장품 관세 부과 소식에 월스트리트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구석에 작은 자막이 흘러갔어요. 해외 뷰티 전문가의 논평이었습니다. K뷰티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다. 혁신 기술과 문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총합체다. 저는 그 자막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 딸 에밀리가 식탁에서 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에센스가 얼마나 비싸질지 알아? 그런 거 안 써도 살 수 있어.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에밀리는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는 정말 몰라. K뷰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10대 아이의 투정쯤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에밀리의 눈에는 진짜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알아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제 연구실에서 저는 관세 효과 예측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상승하는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미국 화장품업계 고용지수, 자국 기업 매출 전망, 무역수지 개선 효과. 모든 수치가 제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정책은 성공할 거라고. 새벽 4시 30분, 제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아니, 알람이 아니라 에밀리 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에밀리가 운동화 끈을 매고 있더군요. 어디 가는 거야? 수지 코리안 마트요. 오늘 비타민C 세럼 재입고된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마트에 간다고요? 미쳤구나. 다시 잠자리에 들어. 안 돼요. 늦으면 못 사요. 에밀리는 제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냥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장난쯤으로 생각했거든요. 오전 9시 제 핸드폰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학과 동료들, 언론사 기자들, 심지어 대학 총장까지. 제니퍼, 딸 괜찮나? 에밀리가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급하게 뉴스를 켰습니다. 브루클린 수지 코리안 마트 앞 풍경이 화면에 나왔어요. 긴 줄이 새벽부터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맨 앞에 제 딸이 있었어요. 리포터가 에밀리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왔나요? 비타민C 세럼 사려고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2배로 올랐거든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래도 꼭 사야 하나요? 네. 제 스킨케어 루틴에서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럼 피부가 망가져요. 카메라가 에밀리의 손을 비췄습니다. 에센스 2병과 시트 마스크 5개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마치 보물을 지키듯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도 났어요. 제 정책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한 거잖아요. 오후에 에밀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따졌습니다. 언론 플레이가 재미있니? 엄마야말로 재미있으세요? 미국인들 괴롭히는 게. 난 미국을 위해서 한 일이야. 거짓말. 엄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에밀리가 에센스 병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울먹였어요. 이거 하나 사려고 3시간을 기다렸어요. 앞에 있던 아주머니는 딸 생일 선물 사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냥 갔어요. 제가 가격표를 보니 정말 89달러였습니다. 관세 부과 전 39달러였던 게 말이죠. 시장 원리야. 적응하면 돼. 제가 차갑게 말하자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적응이요? 엄마,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제 정책이 옳다고. 월요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시물이 화제였습니다. 한국한테 이겼다. K뷰티 열풍을 막았다. 미국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교수님, 관세 효과가 어떻습니까? 예상대로입니다. 미국 화장품 기업들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집에 돌아와서 본 뉴스는 달랐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마트에서 촬영한 장면이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토너가 69달러야? 중년 여성이 카트를 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크림 못 사서 3주째 울고 있어요. 젊은 엄마가 모이스처라이저 진열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또 보고.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왜 꼭 한국 제품이어야 하나요? 효과가 좋아서요. 딸이 이것만 쓰려고 해요. 다른 브랜드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 성분이 아니면 안 써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CNN 뉴스룸이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이 미국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뷰티 루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꺼버렸어요. 과장된 보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제 연구실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시카고에서 화장품 샵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손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K뷰티 세트가 300달러가 됐어요. 원가가 2배로 뛰었거든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점심시간에 대학군의 화장품 매장에서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제니퍼, 한국 브랜드 코너가 문 닫는다던데. 왜요? 원가가 너무 올라서. 학생들이 못 사겠다고 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다른 브랜드 쓰면 되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 효과가 크더군요. 그날 저녁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가 울었어요. 왜? 토너 떨어져서 새로 못 산다고. 너무 비싸서. 제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깟 토너 하나 가지고 우는 게 말이 되니? 엄마는 정말 몰라요. 그 친구한테 스킨케어는 자신감이에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K뷰티는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꿈이 들어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인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자꾸 생각났어요. 에밀리의 그 말이. 목요일 오후, 저는 브루클린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제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10분쯤 걸었을까요? 수지 코리안 마트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가게였어요. 하지만 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줄 맨 뒤에 섰어요.
앞에 20대 여성이 혼잣말을 하더군요. 토너가 이렇게 비쌀 줄이야.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사야죠. 딸이 이거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30분을 기다려서 가게 안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는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진열대마다 가격표가 새로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2배 이상 올랐더군요. 계산대에서 한국 여성이 일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언제 가격이 내려가요?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여성이 김수지 대표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바빠서요. 저는 컬럼비아대 교수입니다. 관세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김수지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관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네.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수지 대표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김수지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72시간째 연속 근무 중이에요. 왜요? 주문이 폭주해서요.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찾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한국 화장품을 팔아야 하나요? 김수지 대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미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왜죠? 맞게 줄 선 사람들 보셨죠? 저분들에게 이 제품들은 희망이에요. 창문 너머로 여전히 긴 줄이 보였어요. 김수지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젊은 엄마 한 분이 오셨어요. 10대 딸이 에센스만 쓴다고. 2시간 기다려서 하나 사가셨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 이 제품으로 자신감을 찾았다고. 이 마트가 우리 가족의 뷰티 성지라고. 김수지 대표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하나는 매주 와요. 시트 마스크 때문에. 그게 자기 셀프케어 루틴의 핵심이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숫자로만 봤던 관세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니. 다음 주부터 저는 직접 여러 곳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필라델피아 대형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교수님,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매장 매니저가 저를 K뷰티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매출이 80% 떨어졌어요. 그렇게 많이요? 가격이 2배로 뛰어서 아무도 안 사요. 진열대에는 먼지가 쌓인 제품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 한국 제품 때문에 발길을 끄는 건가요? 네. 대체품을 권해도 안 사요. 한국 제품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뉴욕 맨해튼의 뷰티 스토어였습니다. 제니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제 대학 동창인 매장 사장이 말했어요. 고객들이 매일 찾아와서 언제 가격이 내려가느냐고 물어요.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세 번째로 간 곳은 시카고의 한인타운이었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50대 여성이 오셨어요. 한 화장품 샵 사장이 말했습니다. 딸 결혼식 때문에 한국 화장품을 사러 왔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냥 가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직구했대요. 배송비까지 해서 더 비싸게 샀죠. 네 번째로 간 곳은 LA의 코리아타운이었어요. 교수님,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뷰티샵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인 교민이 왔는데 가족이 한국으로 뷰티 쇼핑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여기서는 관세 때문에 너무 비싸서 차라리 한국 가서 사는 게 낫다고요. 다섯 번째로 간 곳은 마이애미의 고급 스파였습니다. 교수님,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스파 원장이 말했어요. 한국 화장품으로 관리받으러 온 고객이 있었는데 제품값이 너무 올라서 포기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고객이 거부하더라고요. 한국 제품이 아니면 의미 없다면서. 결국요? 한 달 기다려서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섯 번째로 간 곳은 애틀랜타 백화점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화장품 매장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8살 딸이 엄마와 함께 왔는데 스킨케어 세트를 사려다가 가격 보고 울더라고요. 미국 제품은 어떤가요? 성분이 다르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직원이 고객의 말을 따라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제품이 일상이라고. 미국보다 더 혁신적이라고 하면서요. 7번째로 간 곳은 디트로이트 쇼핑몰이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화장품 매장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국 브랜드 부러워해요. 왜요? 한국 제품 쓰는 고객들 피부가 확실히 좋아지니까 계속 찾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대체품 권하느라 고생이에요. 8번째로 간 곳은 보스턴 대학가였습니다. 교수님,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화장품 샵 사장이 말했어요. 한국 유학생이 왔는데 관세 때문에 비싸니까 본국 친구한테 부탁해서 택배로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한국에서 보내는 게 관세 낸 것보다 싸래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매출 하락 매장 47곳 한국 직구 고객 156명 관세 회피 구매 89건 매장 운영 차질 23곳.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저들의 꿈을 빼앗고 있구나. 제가 지지한 관세 정책이 무고한 소비자들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을 짓밟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오후 2시, 필라델피아 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컬럼비아대 제니퍼 톰슨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화장품 관세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지난 2주간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관세를 지지하지 않으셨나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봤어요. 어떤 현실이죠? 수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워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어요. K뷰티 때문에 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 제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불가능해요. 기술력과 혁신성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 스킨케어 제품의 성분 혁신도는 미국 제품의 3배입니다. 특히 발효기술과 천연 성분 활용에서는 독보적이에요. 그 차이가 중요한가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1시간 후 보수 언론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경제학 교수, 매국 발언 논란. 제니퍼 톰슨, 미국 뷰티 업계를 배신하다. 관세 지지했던 제니퍼 톰슨, 돌연 친한 발언.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항해 전화들이었어요. 제니퍼 톰슨, 당신 미국인 맞아? 한국한테 돈 받았나? 배신자 같은 년. 욕설까지 섞인 통화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SNS에 난리 났어. 뭐가요? 당신을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 집 주소까지 공개한 사람도 있어. 그래? 무서워. 에밀리 학교도 문제될 것 같아. 다음 날 대학에 나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보수단체에서 항해 서한이 왔어요. 무슨 내용이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교수와는 협력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 20년 학자 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연구비 지원 중단, 강연 취소 통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뷰티 전문가들이 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제니퍼 톰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K뷰티 없이는 미국 뷰티 업계 발전 불가능. 소비자의 선택권이 정치보다 중요하다. 제시도. Y. 계속. 편집. 화장품 관세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300명이 넘는 뷰티 전문가들이 서명했어요. 에스티로더, 로레알 같은 대기업 임원들까지 포함해서요. 저녁 뉴스에서도 보도됐어요. 전국 뷰티 업계가 한국 화장품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특히 젊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강렬합니다. 한 20대 여성이 인터뷰했어요. K뷰티가 없으면 스킨케어가 불가능해요. 정치 때문에 아름다워질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비록 학계에서는 위기에 빠졌지만 소비자들의 아름다워질 권리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밤늦게 에밀리가 말했어요. 엄마, 후회 안 해? 아니야. 이게 맞는 일이야.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사람들이 지지해 주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싶어서요. 목요일 아침, 저는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김수지 대표를 만나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가야 해?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이게 마지막 기회야.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 해외여행까지. 소비자들이 더 고통받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대학은 어떻게 해? 동료가 맡아줄 거야. 3일만 다녀올게. 존 FK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30분 동안 저는 어떻게 사과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기내에서 한국의 뷰티 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K뷰티 강국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세계 3위 수출국, 스킨케어 기술 분야 세계 1위, 미국 뷰티샵 70%가 한국 제품 판매.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교통시설이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습니다. 명동역에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수지 코리안 마트 가신다고요? 거기 유명한 곳이죠. 그래요? 한국 뷰티의 자랑이에요. 세계 각국 바이어들이 견학 오는 곳이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김수지 대표님이 워낙 유명하셔서요. 올해 K뷰티 대상도 받으셨어요. 수지 코리안 마트 본사는 생각보다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로비에는 각국에서 온 감사패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수지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30분을 기다린 후 김수지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세련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컬럼비아대 제니퍼 톰슨입니다. 김수지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관세 지지하신 분이시군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지 대표가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요, 교수님. 김수지 대표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왜 이러세요?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제 잘못 때문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워질 기회를 잃고 있어요. 당신이 만든 제품 때문에 말이에요. 김수지 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도 어려워요. 관세 때문에 수익이 악화됐거든요. 15%가 그렇게 큰가요? 우리 제품은 마진이 얇아요. 품질을 위해 원가를 최대한 낮췄거든요. 김수지 대표가 저를 연구소로 안내했어요. 직원들이 정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 미국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군요. 네. 하나하나 제가 직접 테스트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김수지 대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돈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이요?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 자신감을 찾았으면 해요. 그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단순히 경쟁 상대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전하는 파트너라는 걸. 김수지 대표가 계속 말했어요. 제니퍼 씨, 미국과 한국이 싸워서 뭐가 좋아요? 소비자만 고생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여성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날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날 밤 김수지 대표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말이죠. 제니퍼 씨, 처음엔 화가 났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직접 와서 사과하는 걸 보니 진심이 느껴져요. 김수지 대표가 찻잔을 들었어요.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특별 뷰티 협정을 체결하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에요? 화장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관련된 거니까.
김수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울 텐데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뷰티 업계가 지지해주고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저는 미국 영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화장품은 정치와 별개입니다. 화면 너머 워싱턴 관료들에게 제가 외쳤어요. 여성들이 아름다워질 권리를 빼앗고 있어요. 제니퍼, 진정해. 상황을 설명해봐. 국무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지난 2주간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156명의 소비자가 한국 직구로 전환했어요. 89건은 아예 구매를 포기했고요. 그렇게 심각한가? 미국 뷰티 업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라던 우리가 소비자를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고요. 3일간의 협상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뷰티 제품 특별협정이 체결된 거예요. 김수지 대표와 저는 협정서에 함께 서명했어요. 제니퍼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이제 다시 소비자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네요. 김수지 대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해 주세요. 경쟁자가 아니라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메이드 포 뷰티다. 이보다 위대한 슬로건은 없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간 곳은 브루클린 수지 코리안 마트였어요. 에밀리의 스킨케어 제품을 정상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톰슨 교수님. 에밀리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 피부를 살려주셔서. 에밀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다시 예뻐질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뷰티 루틴 공유할 수 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에서 동료들이 말했어요. 제니퍼, 연구비 지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뷰티 업체들도 정상 공급한다고 연락 왔고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뭐야? 항의했던 보수단체들이 다시 협력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정말? 네. 소비자들이 강력히 요구했대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일이 시작이야.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그 하늘 너머 한국에서 김수지 대표도 소비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제니퍼 씨, 또 오셨네요. 김수지 대표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번엔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러 왔어요. 우리는 미국과 한국을 잇는 뷰티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제니퍼 씨, 우리가 만드는 건 제품이 아니라 꿈이에요. 맞아요. 자신감이고요. 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관세는 결국 사람을 나누지 못한다고. 아름다움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고. 지금도 제 연구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포 뷰티. 그리고 그 옆에는 김수지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국이 가르쳐준 것은 단순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관세도 어떤 정치도 진심만큼 강하지 않다고. 김수지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움 때문에 일하는 거니까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장 위대한 가치였습니다.